안녕하세요. 아, 이번에는 그 댓글로 질문 주신 재래시장의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를 차려도 될까요에 대해서 제 생각을 얘기해 보겠습니다. 재래시장 저는 시도도 안 했을 것 같은데 생각을 해보신 분이 있다는 건그 지금 사시는 그분 주위에 재래시장이 있어서가 아닐까요? 집 근처에 재래시장. 그래서 이쪽은 될까? 아니면 재래시장에서 뭐 가게를 하시는 분이든 그래서 질문하신 거 아닌가 싶거든요. 글쎄요. 재래시장. 저 사는 데서 재래시장이 저쪽 성남 구시가지 모란시장 가야 되는데 잘 안 가게 돼요. 젊진 않지만, 재래시장 잘 가나요? 누가 가는지 전 잘 모르겠어요. 잘 안 가요. 저희 친정 엄마는 가세요. 시골이고, 거기 청주인데, 육거리 시장 있거든요. 육거리 시장에서 이제 평소에 농산물을 새벽에 파시기도 했고, 사오시기도 하고, 간 김에 장도 보아 오시고 하는 그 시장이 있어요. 청주에 가면 그 대표적인 재래시장이라고 하죠. 몇 가지가 있죠. 지방에는 그래도 그 근방에 재래시장이 있어서 그 다니는 분들이 소일거리 삼아 아니면 이제 시장 구경 삼아 이렇게 물건 사러 나들이 겸 가시는 분이 꽤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주지에서 근처거든요. 근처니까 가시지. 그게 너무 아니면 특별한 목적에 있어서 그 재래시장 안에 꼭 볼 일 있잖아요. 예를 들어 모란시장 가시는 주위 이제 분들 보시면 지하철 타고 가시는 분 보면 그 손수 거기 가서 볶은 들깨나 참깨로 가지고 기름을 짜시려고 하시는 그런 분들이 재래시장에 갔다 오시더라고요. 네. 저는 이제 재래시장하고 무인점포의 소비자는 잘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특히 아이스크림 점포가 그나마 다양성으로 승부하면서 쿠팡과 대형마트나 에도 불구하고 그냥 이렇게 차려서 최소한의 이제 유지가 되는 이유가 이거 녹잖아요. 녹으니까 대형마트가 옆에 있다고 해도 큰 단지 앞에 아이스크림점, 할인점 차리면 괜찮아요. 그 대형마트에 가서 아이스크림을 그렇게 많이 사오는 일은 드물고 거의 근거리에서 그걸 사게 되거든요. 그래서 근데 그 재래시장에 오시는 분들은 이제 우리처럼 저처럼 직접 온라인 주문 이제 저는 더 비싸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사람이라 들고 힘들잖아요. 근데 구태여 재래시장 가시는 분들의 성향은 이제 기계하고 조금 덜 친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지역에 있는 전통 시장 같은 경우는 이제 관광지로서 어느 지역 가면 한번 돌잖아요. 속초에 있는 중앙시장 너무 많아 사람. 속초에 사람 차 주차하기 힘들기도 하고 워낙 이제 관광지에 있는 큰 시장은 거기에 먹거리가 질비돼 있고 해서 약간 이제 여행지 같은 그런 상권 같은 게 형성되잖아요. 우리가 동남아나 일본에 가도 어느 이제 그런 거리들이 있잖아요. 야시장이나 동남아 대만 이런 데 가면 야시장이 펼쳐져 있어서 정말 발 디딜 틈 없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이제 오가잖아요. 정말로. 그래서 그 지역의 먹거리가 풍부하고 그래서 재래시장도 그런 것 중에 이제 요새는 이제 전형화된 틀이 그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거기에 오시는 소비자분들이 이제 우리 무인 아이스크림 점포하고 이게 맞는 소비는 그냥 4인 가족 기준이 이제 일주일에 한 번, 2주일에 한 번 아이스크림 사다 놓고 이렇게 수요자가 실수요자고 이제 유수유가 되는 거예요. 거기 야채나 과일 이렇게 싣고 차를 가지고 가든 안 가져가든 이렇게 한참을 도시는데 아이스크림을 사가셔서 가시는 건 쉽지 않아요. 이제 아이스크림이 싸다고 해도 하나 먹는 정도지 그게 그렇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그리고 대신 재래시장 입구에
대단지를 끼고 있는 이제 바로 통로 같은 경우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 주거지 배우상권이 확실한 경우, 또 다른 게 좀 별로 없는 경우는 이제 가능할 것 같은데, 제가 알고 있는 이제 대표적인 이제 재래시장을 생각하면 이건 맞지 않는 업종이라고 생각됩니다. 구태여. 그래서 이분이 이제 이렇게 질문을 주시면 저도 생각하게 되고 하니까 굉장히 좋거든요. 재래시장에 어울릴 만한 그 무인 매장으로서 이제 들어온다고 하면, 생각을 해보니, 그나마 괜찮은 게 무인 커피? 아주 이제 투자비가 너무 많이 들지 않는 선에서 차려주는 업체들은 너무 인테리어하고 너무 많이 이렇게 비용을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실제로 무인 커피 가본 데 보면 이제 시설 이제 뻔하잖아요. 웬만한 좋은 커피숍처럼 인테리어 한 건 아니고 뭐 주방 시설처럼 이렇게 해놓고 테이블 둔 거잖아요.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것만 그거 하고 기계는 좀 좋은 거 업체 선정해가지고 기계 하나만 넣고 하든지, 아니면 뭐 여러 커피 기계는 다양하니까요. 커피마다고 재래시장 안에 그런 게 하나 있으면 거기 시장 분들도 좋으실 것 같고, 그곳이 이제 여행지로서 관광지로서 의미 있는 그 재래시장이어도 저 예전에 이제 코로나 전에 일본 갔었는데 부모님하고 이제 다니잖아요. 그 어디서 언제까지 오라고 하고, 이게 시장 있고 유명한 시장이래요. 그래서 하는데 결국에는 돌아다니다가 찾는 데가 뭐 마시는 데 찾는 데인 거죠. 다리가 아프니까. 조금 있다가 사람들 보면 다 어디 앉아서 먹고 있거나 마시는데 그 재래시장도 막 10m, 20m가 아니라 이렇게 길어요. 요새는 굉장히. 저도 가끔 가다 가면 다리가 아프고, 앉으려고 또 떡볶이도 먹고 그래요. 그런데 이제 무인 커피숍을 하나 해놓으면, 그게 커피를 어떻게 팔 거냐는 그 아이디어는 다양하겠죠. 그리고 월세가 좀, 재래시장 월세를 제가 전혀 몰라요. 한 번도 알아본 적도 없고, 궁금해한 적도 없어서, 주위에도 재래시장 없고, 재래시장 월세가 뭐 저렴하다고 하면 5평, 6평에 기계 하나만 놓고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좀 더 나아가서 그냥 커피, 요새 믹스커피, 어른들이라고 믹스커피 많이 안 드세요. 건강 생각해서 그분들도 원두를 좋아해요. 좋아하시는 분은, 저는 이제 커피만 마신다고 했잖아요. 아이스크림 별로 안 좋아해요. 그래서 저 만나면 혹시 조금이라도 도움 됐으면 이제 커피 한 잔 사주세요. 그래서 커피 좋아하기 때문에 아침에도 커피, 점심에도 커피, 저녁에도 커피인데, 이제 커피숍의 커피는 이제 동네 커피숍도 물가나 인건비 때문에 많이 올라서 3,000원대는 하거든요. 하지만 무인 커피숍의 커피는 아직 1,500원에 이렇게 파는 데가 많고 나름 저렴해서 괜찮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제 일하시는 분도 원두 마시고 싶으면, 괜찮으면 가볍게 그거 1,000원, 2,000원짜리 아침에 한 잔 아침에 한번 빼드시고, 저는 하루에 3-4잔을 마시니까 그러면 뭐 괜찮고, 지나가는 사람도 시장 보다가 너무 다리가 아프면 저기 커피 있네 하고 좀 잠깐 앉아서 있으면서 커피 한 잔 하고, 더 나아가 이제 그 상인들한테도 좀 도움 되고 서로 이제 좋은 생각은, 이건 제 생각이에요. 누군가가 하면 좀 좋을 것 같아요. 떡집이나 뭐 고깃집, 뭐 과일 가게, 야채 가게가 무인으로 구태여 할 필요가 없다고 지난번에 제가 방송 보냈잖아요. 어차피 가게 누군가가 나와서 뭐 야채도 포장해야 되고 뭐도 포장하고 그런 시간들이 필요한 업종이라, 밀키트 같은 경우도 일종의 나와서 뭐 재료 손질하고 이래야 되잖아요. 그러면 누군가가 한 사람이 아니라 2사람 정도는 나와서 하는 일이면 무인으로 할 필요가 없죠. 유인이 훨씬 더 매출이 더 낮고, 고객이 질문을 해도 이제 답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런 업종은 이제 떡집,
나와서 만들어줘야 되잖아. 포장도 해야 되고. 그렇고 뭐 매장에 나와서 손님 받으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라는 거죠. 그리고 뭐 빵집. 빵 만들어야 되니까 누군가 나와야 되고, 포장하는 사람한테 물건 이제 판매까지 시키는 거죠. 그리고 뭐 마카롱이든 뭐 실제 물건을 만드는데 시간도 필요하고, 그거 판매도 이제 겸하는 그런 재래시장에 이제 유명한 그런 게 있으면, 저 같으면, 재래시장이 있고, 시간이 있고, 아직 기운이 있으면, 저는 이제 시간하고 기운이 요새 좀 없으니까, 재래시장에 구태여 뭔가를 꼭 하고 싶다 하면, 커피 하나 자판기든 머신이든 해서 아담하지만 아주 좀 이쁘게 아주 돈 많이 안 들어가도 이제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온라인에 뭐 이렇게, 벤치마킹이라고 해요. 그냥 여러 개 사진 보고 하고 하면 이제 이렇게 해주세요 하면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놓고, 뭐 디저트 냉장고 하나, 아니면 이제 진열대 이런 거 놔서 거기 이제 시장, 예를 들어 A라는 시장에 재래시장인데 되게 유명해요. 근데 찐빵이 유명해. 근데 제가 어느 지역에 어느 지역마다 저기 놀러 가면 유명한 집들이 있잖아요. 물론 온라인도 팔지만 거기 온 김에 그냥 하나 사 먹고 싶을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주말에는 문을 닫은 경우가 있고, 또 밤에 좀 늦게 가면 이제 문이 닫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미 이제, 어느 정도 팔았으니까 더 이제 할 필요도 없으시고 그런 거 있잖아요. 근데 우리 소비자 같은 경우는, 온 김에 하나 먹고 싶죠. 그리고 그 파시는 분도 이제 사정상 오늘 이제 빨리 힘드니까 다 못 팔고 퇴근을 하시는 경우가 있지 않겠어요? 예를 들어 나는 만드는 거 한 오전만 하고 오후는 좀 덜 팔아도 문 닫고 싶다, 이런 분하고 혹시 이제 조인이 되면 그 사장님한테 A라는 데 떡집이 있으면, 사장님, 언제까지 그 가게 있으세요? 이제 주말엔 나오세요? 안 나오세요? 그러면, 6시 이후에는 만약에 요 정도 떡을 저한테 여기 갖다 놔 달라. 바코드만 이제 이렇게 만들어서 드리면 돼요. 그러면, 바코드 붙여서 퇴근하실 때 이 모임 매장 여기다가 이렇게 놔달라 해서 이제 다른 분들이 이제 커피도 사가시면서 이제 그것도 살 수 있게, 서로 좋은 거를 이제 서로 얘기를 충분히 하면 시도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찐빵 같은 경우는 이제 만들어서 그날 포장한 게 좀 남았다고 하면 이제 유통기한 관리가 있어야 되지만, 이런 게 제대로 정착이 되면 이 커피와 그 지역에 그게 되면 굉장히 시너지 효과가 많아요. 네. 만드시는 분은, 내가 그렇게까지 더 팔고 싶다 하지 않으신 성향들이 많아요. 재래시장에서 일하시는 분들 폄하하는 게 아니라, 우리처럼 이제, 가게, 그 하나의 일만 계속 가게에서 하다 보면, 이게 사고가, 이게 내 고정관념이 생겨버리고, 더 이상 다른 게 다 만사 귀찮아져요. 생각하기도 귀찮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하고 잘 얘기해서, 오늘, 퇴근은 4시에 정도 하시면 4시에 10개만 갖다 놔주세요. 여기에. 이게 바코드 만드는 건 쉬워요. 기계 해가지고 인터넷 프린터처럼 이제 출력을 하시면 돼. 그리고 거기 바코드 입력하고, 이건 무인 점포 하시는 분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 아실 거예요. 이런 거는 어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지역 재래시장에서는 A라는 떡집이 가장 유명해. 근데 일찍 끝내고 가셔야 되고, 주말엔 또 안 하신다고 하면 주말에 좀 물량을 좀 받으셔가지고 하루 정도는, 여름에는 좀 유통기한 관리에 민감할 수 있지만, 또 어떤 거는 또 냉동으로도 해서 이제 땅을 팔 수 있는 것도 있잖아요. 증평 같은 경우. 그런 거를 이제 몇 아이템을 이제 섞어서 거기서 이제 그분들이, 오프라인으로 팔지 않는 그 시간 내에, 거기다 매대해 놓고서 이렇게 오시는 분도 좋고요. 관광지로서 이제 찾으신 분들, 아니면 주위에서 이제 지나가다가 들리시는 분도, 여기 내가 이 집 떡 사 먹으려고 왔는데 이미 문 닫았어. 한데 여기 있네 하면, 좋지 않겠어요? 이건 제 생각이에요. 그래서 재래시장에 어울리는 무인 아이템은 저는 좀 가장 근접한 건 이거라고 생각해요. 다리가 아픈데 앉아서 쉴 곳이 없으니, 잠깐
앉아 있는 거. 그리고 뭐 떡볶이 집도 마찬가지예요. 몇 시에 이제 5시까지만 하고 가고 싶은데 이제는 이제 너무 많이 일하고 많이 벌려고 하는 시대보다는 조금 편하면서 덜 벌려고 하는 시대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저도 이걸 차린 거고, 무인점포도. 이 방송은 이제, 방송이 제 얘기를 듣고 계신 분도 그런 생각에 보고 계시다고 생각해요. 그럼 그분들도 충분히 그러세요. 건강이 최고라는 거 알고 일을 좀 줄이세요. 좀 덜 벌지 하면서. 근데 이제 소비자하고 이게 리스트가 서로 필요가 맞으면 그런 거는 이제, 아이템만 하나, 두 개 해서 그렇게 하면 그 시장에 또, 주요 저기가 될 수 있는 거죠. 하나의 큰. 그러면서, 커피만으로는 이제 그 지역 상권에 재래시장에서 큰 매출 효과가 없지만 이런 게 하나 두 개씩 예를 들어 우리는 이제 몇 시 이후에는 뭐 이렇게 이걸 팝니다. 아니면 이제 거기 오신 분들이 왔다 갔다 하시면 이제 대강 알아요. 그러면 좀 떡볶이도 좀 해놓은 거 남으면 거기 포장해서 갖다 놓으시고 바코드만 붙여주세요 하면 그 냉동 진열장 하나 놓고 하루면 괜찮아요. 그게 뭐 상하지 않잖아요. 이거는 이제 유통기한 뭐 그 다음날 이제 처리입니다. 어차피 무인 커피숍을 한다고 하면 하루에 한 번은 와주셔야 돼요. 이렇게 커피 머신 관리나 이런 게 있어서 한 사람은 적어도 1시간 거기 관리를 해야 돼요. 근데 그분한테 그걸 맡기고 단지 이거는 당분간은 폐기를 감수를 해야 돼요. 하지만 그 효과는 나중에 정착이 되면 어마어마해질 수 있는 거예요. 어떤 맛있는 음식이든 어떤 거를 우리가 이제 소매점에서 꾸준히 팔아서 그 매출을 이제 가감히 늘리려면 그 고정 소비들이 와서 항상 있네. 그래도 뭐라도 있네. 이게 어느 날 갔는데 거기 뭐 믿고 왔는데 아무것도 없어. 커피밖에 없어. 그러면 이제 신뢰가 계속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저는 재래시장의 아이스크림 무인 점포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구태여 하나를 넣는다고 하면 무인 커피숍을 차려서 아이스크림 하나 정도를 넣을 칸이 있다고 하면 그 무인 커피 자판기에다가 옆에 그 뭐 탕후루 같은 거 뭐 중앙 속초시장 이런 데 같으면 그 탕후루 갖다 놔도 되게 잘 팔릴 것 같아요. 저는 4,000원 이제 4,500원 뭐 샤인인가 그거는 원가가 더 비싸니까 4,500원까지는 받아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런 거는 이제 내가 위치한 재래시장은 이제 요새 관광지로서도 조금 그런 영향은 있잖아요. 그러면 냉동고 한 칸에 다른 시중에서 우리가 파는 뭐 비비비 뭐 바밤바 이런 거는 절대 안 갖다 놓을 것 같아요. 탕후루나 뭔가 이제 그 특이한 그거하고 이제 맞을 수 있는 거 있잖아요. 뭐 얼린 뭐 인절미 떡 막 이런 거. 그리고 뭐 여러 이제 디저트 중에서 얼린 거 있잖아요. 뭐 떡 종류나 뭔가 뭐 증평 같은 경우는 얼려서 파는 거 주위에 이제 잘하는 매장 같으면 그런 걸로 해서 하면 이게 잘 되면 진짜 제 생각에는 이거 하나로도 큰 돈을 버세요. 편하면서 이제 하지만 그 아이템 이렇게 찾아내는 좋은 상품을 찾아내고 그분들하고 충분히 얘기해서 상품을 공급받는 거. 저는 이제 뭔가를 만드는 재주가 없어요. 잘하지도 못하고 단지 이제 그런 분들 이제 우리 같은 이제 뭔가 손재주 없는 분들은 이제 그런 거 이제 있으신 분 이렇게 잘 근처에서 얘기해서 하나 찐빵이면 찐빵. 제가 굉장히 이게 돌아다니면서 아쉬웠던 게 그거예요. 뭐 예전에 충주에 갔을 때 그 만두 때문에 거기 갔는데 그 만두가 없어. 주말이라. 그래서 어느 빵에 뭐 어디를 갔는데 뭐, 이렇게, 그럴 때는 이제, 평소에 또 직원을 더 써서 이제 얼려서라도 이렇게, 포장해서 이렇게 무인으로도, 얼린 거는 좀 유통기한 길잖아요. 그렇게라도, 판매점이 있었으면 좋았을 텐데, 다 문 닫혀 있으니까 뭐 사먹을 게 없더라고요. 관광차 오랜만에 들린 그 지역의 그 재래시장인데.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하나씩, 이렇게, 확장해 가면 그 지역 상권에서는 이제 좋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제 생각이었고요. 재래시장에
무인 아이스크림점은 X다 제 생각이에요. 그리고 근데 이미 차려서 또 큰돈 버시는 분이 있을지 모르니까 또 그분한테 공격을 받을 수도 있겠는데 저는 이제 조금 이제 그건 아닌 것 같고 아이스크림으로 승부를 하기가 좀 쉽지 않아요. 그러니까 말이 꼬이고 힘드네요. 오늘 이제 너무 힘든 날이에요. 직원분들이 이렇게 펑크를 낸 날은 제가 2중, 3중으로 해야 될 게 많아서 지금 또 잠깐 1시간 제가 근무를 해줘야 되는 급하게 저녁 시간 내내 근무를 하기 너무 힘들어가지고 근방에 사는 친구한테 대타를 부탁하고 지금 야간 근무자님 올 때까지 1시간이나 1시간 반 일하러 가야 돼서 이만 하겠습니다. 한번 이런 아이디어 한번 생각해서 프랜차이즈 내는 사람들이 별게 아니에요. 그리고 다른 것도 생각해 보면 그들이 대단하다 이런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작은 아이디어 우리는 무인 점포 무인 그걸로 적은 투자 금액으로 경험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약간의 이제 모험심만 조금 가미하면 잃는 게 혹시 안 돼도 잃는 게 큰 식당을 차려서 이렇게 까먹는다고 하죠. 큰 손해보는 그런 것도 아니고, 큰 카페, 디저트 카페, 크게, 베이커리 카페처럼 크게 했는데 안 됐어. 집안이 이제 휘청휘청할 만한 그런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특히 이제 솜씨시고 이런 쪽으로 아이디어 있으신 분, 저는 이제 무궁무진하다고 생각해요. 근데 자기 상권에 맞는 것도 내가 꼭 무인 카페를 차리는데 그 사람들이 찾아준다고 해도 그 공간은 나만의 또 아이템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무인 카페에 적당한 자리가 나오면 그 지역에 맞게 여기 엄마들이 주로 오니까 와서 혼자 있으면서 잡지도 읽었으면 좋겠다 하면 잡지도 갖다 놓고 이런 사람들이 이런 게 와서 또 필요하겠다 하면 그런 거 큰돈 안 되잖아요. 나도 보고 그리고 이제 내가 이러이러한 책을 좋아하니까 한번 놓고 주기적으로 한번 독서 모임도 하면 하고 싶다. 그럼 한번 그런 공간을 해서 내 가게에 이렇게 붙여가지고 독서 모임, 저는 꽃에 관심이 있는데 꽃과 관련된 이렇게 독서 모임 하실 분 커피값 얼마 지참금 회당 5,000원 하면 회당 5,000원 10,000원에 요새 돈 아까워서 이렇게 관심 있는데 안 오실 분도 없고 주부들 같은 경우는 애들 보내고 그런 모임에 와서 또 얘기도 하고 싶잖아요. 갑자기 또 생각이 나서 진행을 해야 될 것 같네. 그래서 무인 카페 근처에 이제 아파트 단지 월세 싼 데 차려서 저는 또 그런 것도 시도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들도 좋고 나도 좋고 도움이 되고 그러면서 그 카페를 어떻게 좀 더 좋은 공간, 활기가 있는 공간, 사람들이 이제 에너지가 있는 공간. 아무리 카페라고 어느 공간이라도 그게 에너지들이 다 있어요. 그거는 주인하고 거기에 오가는 손님들이 한 사람이 만드는 건 아니고 주인장과 점주와 거기에 오는 수요자들의 여러 이게 맞춰지면서 그 공간에 그 느낌들이 만들어지거든요. 이제 그런 느낌들이 좋아질 때 매출도 오르고 너도 좋고 나도 좋은 거예요. 그들한테 돈을 많이 벌어야지가 아니라 그들을 위해서 내가 뭘 해줄 수 있는가를 하나 두 개 아이템만 생각하면 저는 시간의 문제지 이렇게 상승할 거라고 생각해요. 무인 카페, 아파트 단지, 월세 싼데 요새 무인 카페 이런 데는 가끔 이제 아쉬운 게, 주부들이 이제, 많은 공간이라고 하면 주부들이 와서 커피 한 잔, 집에 있기 싫잖아요. 한 잔 그런 데 가서. 그러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아이템으로 특별한 건 아니어도 그냥 여성 잡지 하나, 그리고 이제 육아 관련 서적 한번 하고, 육아 서적과 관련된 독서 모임도 한번 관심 있으면 한번 만들어 보고, 다양하게 이제 시도해 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저보다 더 좋은 아이디어도 많으리라 생각해요. 한번 이런 식으로 무인 점포를 나만의 내가 생각하는 방향으로 이렇게 접목시키면서 우리가 약간 그들의 시스템을 맨 처음에 빌려왔지만 차츰 우리화한 그 무인 점포를 나만의 소 점포, 그 점포에 진짜 이게 이런 재미를 가미해서 해나가면, 나만의 좋은 점포가 되면서 수익도, 많이 커진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복합키 같은 경우도 비싸지가 않잖아요. 내가 집에 뭐 복합키 놓고를 써. 하지만, 내 집 근처에면서 내 무인 커피숍이 있으면 그냥 고객을 위해서 그냥 쓰게 하는 거죠. 갖다 놓고. 그러면 그 근방 사람은 급할 때 하나, 팩스를 보낼 때 그냥 한번 오지 않겠어요? 그분들한테 꼭 돈 벌고 싶은 것보다, 이쪽 이러이러한 게 필요할 때 급하시겠구나. 여기 와서 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들. 뭐,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거를 크게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하나씩 구비를 해 놓든지, 다양히 테이블을 좀 더 좋고, 이런 것보다는 무인은 이제 저렴한 걸로 가니까 테이블이 기티 나야 되고 이런 거는 호텔과 어울리지 않겠어요? 호텔가 크게 이제 어마어마한 식당, 투자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어울리고, 우리는 그냥 소자본으로 그냥 깨끗하고 깔끔한 데다가 그 지역에 필요한 거를 그냥 서비스로 하나 두 개씩 한번 끼워 넣어보고, 내가 만화책을 좋아하면 그냥 만화책 한 번씩 갖다 놔보고, 그냥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게 이제 거기에 이제 코드가 맞으신 분이 있으면 그분한테 그곳이 즐거운 곳이 돼서 그냥 더 오게 되고 이런 거예요. 한 번이라도 더 발걸음을 하게 하고 기분 좋게 하고 부담 없이 이렇게 들어오고 나가고, 컴플레인이 생겼을 때 이렇게 주인이 상주하진 않지만 그게 원활히 이제 전화로 좀 불편하더라도 그분하고 원활히 하면 그 사람이 있는 매장처럼 그 매장이 이제 형성되어 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너무 길어졌는데 저는 이제 잠깐 근무하러 가야 될 것 같아요. 또 이제 너무 유튜브 찍다가 이것저것 생각나는 게 많아서 다음에는 또 이제 두 분이 또 질문 주셨는데, 직장인 투잡으로 이제 어느 정도까지 방해를 받고 어느 정도까지 이제 시간 여유가 나는지에 대해서 그거하고, 1000세대 단독 상권, 학생이 있는 그분은 이런 상권을 문의해 주셨는데, 이제 1대1 하면 그분한테도 설명하고 또 여기서 설명하면 제가 에너지가 몇 배로 들어가서 그냥 유튜브로 그냥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하는 점 양해 부탁드려요. 다 일일이 통화하고 하고 하면 이제 아직은 제가 좀 시간이 부족해요. 그래서 개인적으로 알려드렸으면 하는 건 알려드리고, 제 선에서 이렇게 공개적으로 이제 한번 어차피 찍을 거면 이제 이걸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